장례 차량이 자주 드나들었고 아이의 울부짖음이 신고로 이어졌으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는 첫 출근 아침, 강남 도심 속 고급 아파트 앞에 섰어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거대한 단지는 겉보기엔 부와 안정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대리석으로 치장된 외벽과 반짝이는 유리창, 정문 앞에 정교한 분수와 인공폭포까지 모든 게 완벽했지만 민수의 발끝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함께 들어선 상우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시선을 피하며 한마디를 던졌죠. 여긴 돈을 2배로 주지만 오래 버티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민수의 귓가에 맴돌며 단순한 경비 근무가 아니라는 경고처럼 울려 퍼졌어요. 정문 초소에 배치된 민수는 주민 출입증을 확인하며 단순한 업무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저녁 무렵 낯선 남자가 단지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죠. 그는 자신을 기자라 소개했지만 손에 든 신분증보다 더 눈에 띈 건 그 불안정한 눈빛이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들어온 겁니까? 라는 그의 물음은 평범한 확인 절차를 넘어선 위협처럼 들렸어요.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고 지나던 주민들의 발자취마저 사라진 듯했죠. 오직 민수와 그 낯선 남자만 정문 앞에 남은 기묘한 정적이 공포처럼 밀려왔어요. 며칠이 지나며 민수는 주로 지하주차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지하는 다른 곳과 달랐어요. 규정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2층과 3층은 항상 어둠에 잠겨 있었죠. 손전등을 켜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검은 공간이 민수를 집어삼킬 듯 했어요. 그곳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짙은 틴트가 씌워진 검은색 세단뿐이었어요. 다양한 색이 섞여 있는 일반 주차장과는 달리 여기는 마치 장례식 행렬이 끝없이 늘어선 듯 음습한 광경이 펼쳐졌죠. 민수의 목덜미에 차가운 땀이 흘렀고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어요. 순찰을 돌며 민수는 특정 라인에서 장례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어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일도 반복됐죠. 그중 404호와 405호는 근무자들 사이에서 금기의 공간이라 불렸어요. 사무는 눈빛을 굳히며 말했다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만은 가지 마라. 본사도 책임 못 져. 그 말 속에는 과거 누군가 이미 그곳에 발을 들였다가 무너진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막연한 소문치고는 너무 무거운 경고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 긴급 신고가 접수됐어요. 404호에서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비명이 들린다는 내용이었죠. 분위기는 단번에 얼어붙었고 동료 현우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사문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지 마라. 내 정신까지 잃게 된다고. 하지만 아이의 절규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현우는 홀로 올라갔고 잠시 후 쓰러진 채 발견됐죠. 눈빛은 초점이 사라졌고 입술은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말이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괴담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고 404호는 살아있는 자들의 정신을 삼키는 끝없는 구렁텅이였던 거예요. 현우가 실려나간 뒤로 경비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무도 직접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죠. 민수는 불안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건물인데 왜 특정 집만 들어갔다 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걸까? 사무는 짧게 말했어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금기였어.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변했지.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이미 수차례 비슷한 광경을 보아온 듯 담담했어요. 민수는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두려움에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404호 거실에서 이유 없이 가구가 부서지고 욕실 천장에서 환풍기가 떨어져 집 전체가 정전된 적도 있었다는 얘기였죠. 심지어 술장이 스스로 깨지며 병이 바닥으로 쏟아졌다는 목격담도 이어졌어요.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반복되는 현상이 많다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건 이사를 온 가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미쳐갔다는 점이었어요. 민수는 순찰 중 404호 딸 지민이 복도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흙이 없는 타일 틈새에서 먼지를 모아 입에 넣고 있었죠.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가 등을 두드리며 괜찮니? 정신 차려라고 말했지만 소녀는 이상한 웃음을 흘리며 버둥거렸어요. 그 모습은 어린아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지배당한 듯 했죠. 순간 민수는 자신이 위험한 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소녀의 상태를 본 민수는 가족에게 알리려 했어요. 그러나 집 안에 있던 오빠 태현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기를 꺼려 했죠. 그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이 집은 우리를 내보내지 않아. 나가려 하면 발이 묶여의 태현의 말은 의미심장했지만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민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집안을 뒤덮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어요. 결국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상우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내 몸부터 지켜라. 그러다 너도 망가진다라고 말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귀에는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사는 층이라면 들려야 할 생활소음은 사라지고 404호 근처에서는 유독 공기가 정지한 것처럼 고요했죠. 문 앞에 서면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마치 머릿속 깊은 곳을 누군가 짓누르는 듯한 압박이 가해졌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이 자꾸만 손잡이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점점 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불길한 감각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인중개사 한 여성이 집을 보여주겠다며 404호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김산부 같은 여자가 목이 없는 모습으로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울부짖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정신 이상이라며 조롱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공포가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그 집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공포를 느꼈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거나 다시는 입 밖으로 그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상훈과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진실을 들었어요. 그 집에서는 오래전 한 사업가가 아내와 태중의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입주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불행을 맞았다는 거였어요. 남자들만 살면 아무 일 없지만 여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미치거나 목숨을 잃는다는 기묘한 규칙이 존재했죠. 상훈은 이를 여자의 한이 만든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민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어느 날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404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낮에 분명 비어있던 거실에는 검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벽과 바닥은 칠해진 듯 어두웠어요. 무엇보다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살려달라 없는 신음이 흘러나왔죠. 민수는 등골이 얼어붙었고 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바닥 위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이지 못했어요. 안방 문을 열려 했지만 손잡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귀를 대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나오는 울음 같기도 했죠. 민수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집 자체가 그를 삼키려는 듯 억눌렀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목을 조르려는 순간 민수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비명을 삼켰어요. 다행히도 그 순간 상훈과 몇몇 경비원들이 문을 열고 달려왔어요. 그들이 들여다본 민수는 공중에 팔을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죠. 민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눈앞의 형체는 사라지고 어둠만 남아 있었어요. 상훈은 민수를 끌어내며 거칠게 말했어요. 내가 가지 말랬지? 그 집은 살아있는 자들을 먹어치우는 함정이다. 민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날 이후로 404호 근처에만 가도 다리가 떨리며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민수는 사건 이후로 악몽에 시달렸어요. 잠들면 어김없이 404호 거실에 서 있었고 벽 틈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와 목이 꺾인 여인의 그림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죠. 깨어나면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두근거려 손을 덜덜 떨었어요. 그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함정 같았고 공기조차도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복도에서 장난치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누가 뒤에서 잡아당겼다고 호소했죠. 어른들은 이유 없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특히 404호 근처를 지나간 주민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며칠 만에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민수는 그들의 눈동자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보며 이 건물 자체가 사람들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경비실에는 종종 괴이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복도에 여자가 서 있다는 전화였는데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CCTV를 돌려보면 흰옷을 입은 여자가 화면 구석에 스치듯 지나가곤 했어요. 상우는 화면을 끄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히 더 보지 마. 알면 오래 못 버틴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그 형체가 각인돼 잊히지 않았어요. 404호에 거주했던 가족들이 결국 이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고 아이들조차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었죠.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속 그들의 뒤편에는 흐릿한 그림자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영상을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모든 흔적이 404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무렵 아파트 단지에는 무당 부부 수아와 나현이 종종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웃들은 그들이 404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초기에 비극적으로 죽은 가족의 친척이며 의도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고 속삭였어요.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돈을 위해 원한이 서린 집을 지켜본다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새벽 순찰 중 무심코 404호 문 앞을 지나가다 문틈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피비린내를 맡았어요. 발걸음을 멈추자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며 벽을 긁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이어졌어요. 민수는 온몸이 굳어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겹쳐 들려 끝내 그날 이후로는 홀로 그 층에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주민들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 찬성했지만 일부는 이유 모를 반대를 고집했어요.
특히 무당 부부가 속한 라인은 끝까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민수는 그것이 단순한 재건축 문제가 아니라 집에 얽힌 어떤 비밀 때문임을 직감했어요. 이 아파트의 운명은 단순히 건물의 노후화로만 설명되지 않은 어둠이 드리운 듯했어요. 404호 인근 복도를 순찰하던 민수는 벽에 새겨진 낯선 글씨를 발견했어요. 나가지 마라,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붉은 낙서가 흉측하게 남겨져 있었죠.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보니 흔적은 아무 자국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동료 현우에게 물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본 건 너뿐일 거다라고 답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정신이 무너져가는 걸 직감하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요. 이상한 소문은 아파트 외부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흉가 체험이라며 야밤에 몰래 들어오려 했고, 민수와 상우는 그들을 막아야 했죠. 그러나 이따금 그들 중 일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뛰쳐나오며 안에 누가 있었다고 소리쳤어요. 물론 내부는 비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국 민수는 깨달았어요.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외관 속에 수많은 원한과 비극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빨아들이는 끝없는 구렁텅이었어요.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하나같이 무너져갔고 남은 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민수는 마지막 근무를 마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집만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아무리 돈이 걸려 있어도 여긴 삶을 집어삼키는 끝없는 다크의 문이다. 결국 민수는 더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가 본 장례 차량, 들은 비명, 그리고 스스로 체험한 발걸음의 굳어짐은 모두 똑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뒤엉킨 끝없이 사람을 소모시키는 심연이었죠. 떠나는 날, 민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단지를 바라봤어요. 화려한 불빛 속에서 웅장하게 솟아있는 건물은 겉보기에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는 알았어요. 그 내부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누구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저주받은 공간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